여러분, 봄 부추는 인삼과도 안 바꾼다는 옛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부추 무침을 해 드시거나 탕이나 국밥에 부추를 한 움큼씩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부추만큼 구하기 쉽고 효과 좋은 채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었던 이 부추가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면 오히려 위점막을 다 헐게 만들고 신장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병원 응급실에는 밤새 찢어질 듯한 위통증이나 소변이 꽉 막혀버리는 신장 결석으로 실려오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무척 많습니다. 응급실에 오신 그분들의 식단을 꼼꼼하게 역추적해보면 10중 8구는 밥상 위에서 무심코 집어먹은 부추와 어떤 상극 음식의 끔찍한 조합이 원인이었습니다. 평생 아무 의심 없이 이 조합으로 드시다가 끔찍한 위궤양으로 고생하시고 평생 지켜온 신장 건강을 완전히 잃으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뵐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추 자체는 훌륭한 영양소의 보고이며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식탁 위에서 함께 먹는 짝꿍 음식입니다. 저도 제 환자분들의 식단에서 같이 먹는 음식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끔찍한 위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망가졌던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젯밤 맛있게 드신 부추 반찬 때문에 여러분의 위벽이 헐고 촘촘해야 할 신장 필터가 사정없이 찢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아마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여러분의 그 고마운 노력이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 치명적인 독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제발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치명적인 실수를 완벽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추와 만나면 위장을 불태우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꽉 막힌 피를 맑게 정화하고 수명을 2배로 늘려주는 기적의 황금 조합 3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중요한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 몸과 소중한 신장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꾹 눌러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적어주시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모두 댓글을 남기셨다면 이제 우리의 위장과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부추 건강법,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추가 몸에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의 채소라고 부르며 피로를 풀어주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따뜻한 성질의 훌륭한 보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추는 그야말로 천연 자양강 장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60대, 70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속 장기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부추라는 채소가 가진 치명적인 두 얼굴의 성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위장과 신장은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간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음식을 소화하는 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위장은 아무리 맵고 뜨겁고 거친 음식이 들어와도 강한 위산을 분비해 끄떡없이 녹여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위벽의 점막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소화액 분비량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부추는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는 극열의 채소입니다. 이렇게 얇고 약해진 위벽에 부추의 뜨거운 불기운이 잘못된 짝꿍 음식과 함께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순식간에 타오르며 끔찍한 급성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피를 맑게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인 신장의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억 번 이상의 세탁 과정을 거친 여러분의 신장 사구체 필터는 이미 낡고 얇아져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추 안에는 수산이라는 아주 무서운 성분이 엄청난 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와 특정 음식의 성분과 만나게 되면 마치 시멘트가 굳어버리듯 돌처럼 딱딱한 칼슘 결석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뾰족하고 거친 돌멩이들이 낡고 찢어지기 쉬운 신장 필터를 사정없이 긁어대고 꽉 막아버리면 결국 신장은 피를 씻어내지 못하고 온몸에 요독이 퍼지는 무서운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진 장기에 독을 퍼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끔찍한 화학 반응입니다. 이처럼 부추가 가진 뜨거운 불기운과 수산 성분이 내 몸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지 않게 하려면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상극의 음식을 반드시 피하셔야만 합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상극 음식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일선 병원에서도 미처 다 알려주지 못하는 이런 치명적인 의학 정보와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 비법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지혜롭게 장수하는 상위 3%의 특별한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자, 구독을 누르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얇아진 위점막을 불태워버리는 첫 번째 끔찍한 상극 음식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얇아진 위점막을 가차없이 불태워버리는 첫 번째 상극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력을 보충할 때 가장 즐겨 찾는 소고기와 부추의 끔찍한 만남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한 설렁탕이나 곰탕이 뚝배기에서 팔팔 끓을 때 썰어놓은 생부추를 한 움큼 듬뿍 넣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주말에 가족들과 질 좋은 한우 숯불구이를 먹으러 가서 매콤달콤하게 무쳐낸 부추 겉절이에 핏기가 살짝 도는 소고기를 듬뿍 싸서 드시는 것을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위해 자녀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대접하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이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국밥에 부추를 팍팍 넣어 먹는데 혹은 부추무침에 소고기를 싸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눌러주신 이 좋아요 숫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무서운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더 시급한 위장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왜 이 맛있고 비싼 조합이 우리 위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일까요? 한의학적으로 소고기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을 내는 아주 따뜻한 성질의 고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신신당부했듯이 부추는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폭발적인 열기를 품고 있는 극열의 채소입니다. 젊고 위벽이 두껍던 시절에는 이 두 가지 맹렬한 열기가 만나도 우리 몸이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위장은 수십 년간 닳고 닳아 이미 점막이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사라진 약해진 위장에 소고기와 부추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신어 같은 기름을 드럼 통째로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자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극열의 음식이 얇은 위장 속에서 뒤엉키면 우리 몸은 이 엄청난 불길을 식히고 억지로 소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수배에 달하는 독한 위산을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듯 솟구친 위산은 단순히 소고기를 녹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독한 위산은 여러분의 얇은 위 점막까지 무자비하게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찌르듯이 쓰리고 신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소화가 덜 되었나 보다 하고 약국에서 산 제산제나 소화제로 그날의 통증만 덮어두며 방치하십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불길 같은 식습관이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산성에 헐어버린 윗점막에 깊은 상처가 파이면서 피가 나는 끔찍한 급성 위궤양으로 악화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벽이 뚫려버리는 위천공까지 발생하여 한밤중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력을 보충하겠다고 정성껏 챙겨 먹은 보양식이 오히려 내 위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고단백질의 소고기는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훌륭한 영양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추와 함께 먹는 그 순간 그 영양은 위장을 뚫는 도구로 변합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는 열기를 식혀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상추나 깻잎에 싸서 드셔야만 위장에 불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추와 소고기의 만남. 이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장을 까맣게 태우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뼛속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얇아진 위장을 태우는 소고기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두 번째 상극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밥상에 올리는 멸치 볶음과 식후에 마시는 우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두려워 식사 때마다 멸치볶음을 한 숟가락씩 푹푹 떠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멸치를 드시면서 상큼하고 매콤한 부추김치를 곁들여 드시거나 식사가 끝난 직후에 입가심을 하고 칼슘을 보충하겠다며 우유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신 이 식단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서 제가 부추 안에는 수산이라는 아주 무서운 성분이 엄청난 양으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멸치와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부추의 수산 성분과 멸치나 우유의 칼슘 성분이 우리의 위장 속에서 섞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고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두 성분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겨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결합체로 변해버립니다. 이 수산칼슘은 쉽게 말해 뾰족하고 단단한 돌멩이, 즉 결석입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이렇게 돌멩이로 변해버린 칼슘은 정작 뼈로는 단 1%도 흡수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멸치와 우유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더 큰 비극은 소화되지 못한 이 거친 돌멩이들이 혈관을 타고 그대로 신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사구체는 이미 수십 년을 사용해 미세한 그물망이 닳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연약한 그물망에 뾰족한 돌멩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와 필터를 사정없이 긁어대고 소변이 나가는 좁은 관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의 고통보다 더하다는 끔찍한 결석 통증은 물론이고 신장은 피를 거르지 못해 퉁퉁 붓고 결국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대구에서 진료했던 68 세박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인 신부전이 단계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보시겠다며 맵기 멸치볶음을 챙겨 드셨고 평소 즐겨 드시던 부추무침을 매일 반찬으로 함께 곁들여 드셨습니다. 그렇게 딱 한 달을 드셨을 무렵 박 선생님은 한밤중에 허리가 톱으로 썰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을 뒹굴다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소변은 이미 붉은 피가 섞인 끔찍한 혈뇨가 나오고 있었죠. 응급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추와 멸치가 만들어낸 거대한 수산칼슘 결석들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요관을 꽉 막고 있었고 소변이 배출되지 못해 역류하면서 신장이 심각하게 부어오른 수신증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제 손을 잡고 원장님, 저는 그저 뼈가 튼튼해지라고 멸치랑 채소를 부지런히 먹은 죄밖에 없는데 왜 제 신장이 돌덩이가 되어 망가진 겁니까? 라며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추와 멸치의 만남이 신장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뼈아픈 사례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소리 없는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평생 기계에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칼슘을 흡수하려다 오히려 신장을 잃게 되는 이 비극적인 조합을 당장 끊어내셔야 합니다. 부추를 드실 때는 절대 멸치 반찬을 함께 올리지 마시고 식후 우유 섭취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만약 냉장고 안에 부추와 멸치 반찬이 나란히 들어있거나 부추김치 옆에 우유가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이라는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숫자 1을 적으시면서 다시는 이 두 가지를 한 끼 식사에 절대 같이 섞어 먹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적어주신 그 작은 숫자 하나가 무서운 투석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의 귀한 신장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멸치보다 더 직접적이고 순식간에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끔찍한 상극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혹은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드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매일 챙겨 먹는 혈전약과 무심코 집어먹는 부추의 끔찍한 만남입니다. 혈압약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평소 식단 관리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십니다. 고기나 짠 음식을 피하고 맑고 푸른 채소를 많이 먹어야 혈관이 깨끗해진다며 식사 때마다 심심하게 무쳐낸 생부추 샐러드나 부추김치를 한 대접씩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추가 피를 맑게 해주는 최고의 해독 채소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생명줄처럼 드시는 그 심혈관 약과 부추가 위장 속에서 만나는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치명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추 안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상처가 났을 때 피를 굳게 만들어 지혈을 돕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피를 묽게 유지해주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응고 저해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부추의 비타민 K는 약의 효과를 완전히 백지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암살자로 돌변합니다. 혈전약은 혈관 속에서 피가 떡처럼 뭉쳐서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부추의 막대한 비타민 K가 이 방패를 무참히 깨부수고 약기운을 전부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맑게 흐르던 강물이 끈적한 진흙탕으로 변하듯 혈관 속에서 피가 엉겨붙으며 거대한 핏덩어리, 즉 혈전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최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저녁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를 맑게 하겠다는 욕심에 매일 아침 생부추를 믹서기에 갈아서 즙으로 마시고 반찬으로 부추김치를 듬뿍 곁들여 드셨습니다. 불과 2달 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무서운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 급히 실려가 보니 부추의 비타민 K가 약의 효능을 전부 가로막아서 뇌혈관의 미세한 통로 곳곳에 핏덩어리가 꽉 막혀버린 뇌경색 초기 상태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골든타임에 도착해 목숨은 건지셨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부추가 뇌혈관을 막은 주범이었다는 사실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핏덩어리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떠돌다가 여러분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뇌혈관이나 심장관상동맥을 막아버리면 돌연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맑게 하려고 챙겨 먹은 부추가 오히려 뇌관을 당긴 셈입니다. 여러분이 처방받은 비싼 약을 아무리 꼬박꼬박 챙겨 드셔도 부추와 함께 드시는 순간 그 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맹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동네 의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분에서 5분 남짓입니다. 그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 동안 내가 먹는 약과 상극인 채소가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해 주실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미처 다 말해주지 못하는 생존 필수 의학 정보와 상극 음식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저를 안방 주치의로 곁에 두신다면 평생 막힘없이 순환하는 건강한 노후를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밥상에서 부추를 치워주십시오. 자, 이제까지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끔찍한 3가지 상극 음식을 모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나쁜 인연을 확실하게 끊어냈다면 이제는 내 몸의 생명력을 되살려줄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맺어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추를 단순한 밥상 위 채소가 아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텅 빈 기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꽉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적의 명약으로 만들어줄 3가지 황금 짝꿍을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천근만근 무거운 피로를 씻은 듯이 날려주는 최고의 자양강장제, 돼지고기입니다. 앞서 소고기가 부추와 만나면 위장을 불태우는 무서운 폭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그 반대로 맹렬한 불길을 잠재우는 그야말로 완벽한 소방수 역할을 해냅니다. 한의학적으로 돼지고기는 아주 서늘하고 맑은 찬성질을 듬뿍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이 서늘한 기운을 품은 돼지고기가 부추의 맹렬하고 뜨거운 열기를 아주 부드럽고 차분하게 감싸 안아주어 얇아진 위장에 불이 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보호해 줍니다. 게다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이 두 식재료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추에서 특유의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알릴설파이드라는 성분은 돼지고기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비타민 B1 성분과 위장 속에서 만나는 순간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비타민 B1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평소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매일 쑤시고 아픈 근육통이나 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는데 이 둘의 조합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피로회복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훌륭한 좋은 조합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해야 신장의 털끝만큼의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완벽하게 쏙쏙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정확하고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실전 가이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고르실 때는 하얀 기름기가 꽉 찬 두꺼운 삼겹살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는 돼지 앞다리살이나 푹 삶아낸 수육용 보쌈 고기를 선택하십시오. 두꺼운 비계 덩어리는 신장의 얇은 여과 필터에 끈적한 기름때를 끼게 하여 노폐물 배출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살짝 떼어내고 담백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신장을 철통같이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추를 손질하고 씻는 방법 또한 고기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밭에서 자란 생부추의 겹겹이 포개어진 잎 사이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 알이나 미세한 흙먼지가 아주 깊숙이 숨어 있기 쉽습니다. 단순히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내지 마시고 옅게 탄 소금물에 딱 5분만 가만히 담가 두십시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숨어있던 불순물들이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오면 그때 맑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듯 씻어내야만 위장에 탈이 나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푹 잘 삶아진 부드러운 고기를 얇게 썰어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오목한 접시에 예쁘게 올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연약한 위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황금 섭취 비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맛이 있어도 생부추를 한 번에 한 움큼씩 크게 덥석 집어 드시지 마십시오. 딱 10가닥에서 15가닥 정도만 조심스럽게 집어 고기에 돌돌 말아 싸 드시는 것이 이 식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 위장 점막이 얇아진 어르신들도 속쓰림이나 거북한 느낌 전혀 없이 가장 편안하게 모든 영양분을 온전히 소화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짜지 않은 구수한 된장이나 쌈장을 살짝만 곁들여서 늦은 저녁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점심 식사로 드셔보십시오. 낮 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가 몸속 가장 깊은 곳부터 든든하고 강력하게 차오르는 것을 몸소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꽉 막힌 혈관을 맑게 청소하고 널뛰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두 번째 기적의 황금 짝꿍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소울푸드이자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구수한 맛의 상징, 된장입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에는 장 건강을 확실하게 살리는 유익균과 콩의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유익하고 좋은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매일 끓여 드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항상 찜찜하신 어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된장 특유의 매우 강한 짠맛, 즉 과도한 나트륨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챙겨 드시거나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분들에게 이 엄청난 나트륨은 얇아진 혈관의 압력을 무자비하게 높이는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적입니다. 구수한 된장이 몸에 좋은 것은 아주 잘 알지만 무서운 짠맛 때문에 마음 편히 먹기가 두려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찌개를 끓이실 때 반드시 신선한 생부추를 한 움큼 듬뿍 넣어 보십시오. 부추 안에는 나트륨의 완벽한 천적이라고 불리는 생명의 칼륨 성분이 그야말로 터질 듯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추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게 되면 부추의 막대한 칼륨이 피 속을 둥둥 돌아다니는 된장의 독한 나트륨을 마치 질긴 포승줄로 꽁꽁 묶듯이 아주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되는 소변을 통해 지독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전부 씻어내 버립니다. 즉, 발효된 된장의 착하고 좋은 유익균과 영양분은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겨두면서 혈압을 솟구치게 만드는 나쁜 나트륨 독성만 완벽하게 걸러내어 밖으로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연혈관 청소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5세 최할머니의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머니는 평소 고혈압이 단계 중증 판정을 받아
매일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신장도 매우 약해 아침마다 얼굴과 다리가 무겁고 심하게 붓는 지독한 부종으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도무지 식단에서 끊을 수가 전혀 없으셨죠. 저는 절망하신 할머니께 된장찌개를 마음껏 드시되 찌개를 끓이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특별한 특급 비법으로 완전히 바꾸시라고 강력하게 처방했습니다. 그렇게 딱 석 달 동안 새로운 조리 방식의 부추 된장찌개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드신 놀라운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짠 찌개는 찌개대로 매일 맛있게 다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밤낮으로 할머니를 괴롭히던 끔찍한 붓기와 부종이 아침에 씻은 듯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게다가 위험하게 널뛰던 혈압 수치까지 정상 범위로 아주 고르게 안정적으로 뚝 떨어져 내려와 오랜 담당 의사마저 큰 놀라움을 도무지 금치 못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그저 찌개에 파릇한 부추 하나를 더 추가했을 뿐인데 맑은 새 생명을 온전히 얻은 것 같다며 무척이나 눈물을 흘리며 깊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최 할머니의 좁은 혈관을 살려낸 이 엄청난 기적의 부추된 장찌개는 대체 부엌에서 어떻게 끓여야 할까요?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 97%가 매일 뼈아프게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는 치명적인 조리법을 즉시 바로잡는 생명의 불끄기 황금 기술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어르신들은 냄비에 찌개를 팔팔 끓이면서 요리 처음부터 억센 생부추를 함께 푹푹 오랫동안 끓이십니다. 하지만 부추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서 무자비하게 가열하면 독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귀중한 생명줄인 칼륨과 맑은 수용성 비타민C가 펄펄 끓는 열에 의해 공기 중으로 전부 파괴되어 결국 영양가 없는 맹물을 먹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절대 가스불에 끓이면서 동시에 넣지 마십시오. 가장 올바른 조리 방법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부드러운 애호박, 하얀 두부, 단단한 양파를 넣고 된장찌개를 아주 푹 끓여서 모든 찌개 재료를 입에서 부드럽게 익힙니다. 찌개의 짭짤한 간이 완벽하게 딱 맞춰지고 냄비 속의 모든 재료가 부드럽게 다 익었다면 바로 그 순간 주저하지 마시고 가스레인지의 뜨거운 불을 완전히 꺼버리십시오. 이렇게 안전하게 불을 끄고 뚝배기 찌개에서 아직 모락모락 하얗게 뜨거운 김이 피어오를 때, 바로 그때 어른 손가락 두 마디인 대략 4cm 길이로 썰어둔 파릇한 생부추 한 움큼을 냄비에 사정없이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쇠 국자로 진한 찌개를 가볍게 딱 한 바퀴만 휘저어 주십시오. 냄비 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잔열만으로도 억센 부추는 먹기 좋고 충분히 부드럽게 숨이 죽고 아주 알맞게 익습니다. 이렇게 조리하셔야 부추 본연의 푸른 옥빛 색깔이 살아있으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칼륨의 손실을 100% 막아냅니다. 자, 이제 얇아진 위장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텅 빈 근육을 튼튼하게 채워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황금 짝꿍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저렴하지만 그 어떤 비싼 고기보다도 맑고 깨끗한 단백질을 자랑하는 달걀입니다. 나이가 60을 넘어가면 하루가 다르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쑥쑥 빠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결국 누워 지내는 끔찍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하지만 앞서 첫 번째 상극 음식에서 말씀드린 소고기나 붉은색을 띠는 육류들은 단백질은 풍부할지 몰라도 어르신들의 몸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한 산성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들은 얇아진 위장을 헐게 만들고 무엇보다 신장의 미세한 여과 필터에 엄청난 찌꺼기를 남겨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무서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달걀, 특히 달걀 흰자에 가득 들어있는 단백질인 알부민 성분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가장 흡사한 구조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천연 단백질입니다. 붉은 고기와 달리 소화될 때
요독이나 찌꺼기를 단 1%도 남기지 않아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진 어르신들의 위장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100% 온전히 흡수되는 기적의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달걀이 맹렬한 부추와 위장 속에서 만나면 그야말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덮어주는 최고의 찰떡궁합 보약이 됩니다. 달걀은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단백질이 단단하게 뭉쳐 있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드셨을 때 가끔 목이 메고 속이 꽉 막힌 듯 얹히며 더부룩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따뜻하고 매콤한 황화알릴 성분이 꽉 막힌 위액 분비를 시원하게 촉진하여 달걀의 단백질 덩어리들을 아주 잘게 쪼개고 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줍니다. 이와 동시에 달걀이 가진 특유의 둥글고 부드러운 성질은 부추의 자극적이고 매운 불기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어 연약한 위점막이 자극받지 않도록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점막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처럼 소화도 잘 되고 근육도 꽉 채워주는 이 완벽한 무결점 조합, 부추 달걀 볶음은 대체 어떻게 요리해야 위장과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뼈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불 끄고 30초 볶기라는 기적의 조리 황금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를 프라이팬에서 가스불을 켠 채로 오랫동안 볶아버리면 잎이 질기고 뻣뻣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추 속의 유효 성분이 까맣게 타버리면서 시큼하고 기분 나쁜 땀냄새 같은 산성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절대 부추를 오래 볶지 마십시오. 신장을 살리는 올바른 방법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먼저 달걀 2개를 오목한 그릇에 깨서 풀어줍니다. 평소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노른자 하나를 과감히 빼고 흰자 위주로 푸시면 혈관 걱정을 완벽하게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푼 달걀물에 맑은 생수 한 숟가락을 넣고 저어주면 식감이 훨씬 더 푹신푹신하고 구름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식용유 대신 혈관에 좋은 고소한 참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달걀물을 부어 젓가락으로 빠르게 휘저으며 몽글몽글하게 볶아줍니다. 달걀이 대략 80% 정도 익어서 눈으로 보기에 촉촉한 수분감이 남아있을 때 바로 그때 미련 없이 가스불을 완전히 꺼버리십시오. 이렇게 불을 완전히 끈 안전한 상태에서 미리 3cm 길이로 먹기 좋게 썰어둔 푸른 생부추 한 줌을 프라이팬에 과감하게 투하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잔열만을 이용하여 딱 30초 동안만 젓가락으로 달걀과 부추를 이리저리 재빨리 섞어주며 볶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스불을 끄고 30초만 잔열로 볶아내야만 부추가 가진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콤하고 시원한 즙이 그대로 온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달걀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훌륭한 천연 효소들과 칼륨 성분들이 뜨거운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100% 온전히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으로 살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이 쓰려 고생하실 때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적의 부추 달걀 볶음을 밥 반찬으로 한 접시 가득 드셔보십시오. 밤새 독한 위산에 긁혀 상처나고 거칠어졌던 얇은 위벽이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코팅되면서 끔찍한 위장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를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맑고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의 텅 빈 다리 근육 속으로 꽉꽉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을 몸소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훌륭한 이 소박한 반찬 하나가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2다리로 튼튼하게 걸어다니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무병장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3가지 기적의 황금 짝꿍 음식들을 모두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료를 보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 엄중한 생명의 경고를 하나 반드시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추가 아무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텅 빈 기력을 폭발적으로 보충하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고 오장육부의 낡은 상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추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대는 그 순간 건강해지기는커녕 몸속의 귀한 수분이 다 말라붙어 끔찍한 고통 속에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절대 금기 체질이 딱 한 그룹 존재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분들의 몸 상태를 가리켜 음어화왕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의학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평소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갱년기처럼 얼굴로 뜨거운 불길이 확확 달아오르는 끔찍한 안면 홍조가 심하신 분들, 시도 때도 없이 입안과 목구멍이 사막처럼 바싹바싹 마르고 혓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하루 종일 물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바로 이 무서운 체질에 속합니다. 게다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속이 알 수 없이 답답하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려서 한겨울에도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고 주무셔야만 하는 분들, 그리고 화장실에 가도 변이 토끼똥이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만성 변비로 매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밥상에서 부추 섭취를 완전히 멈추셔야 합니다. 피곤하지도 않은데 입안에 끔찍한 구내염이나 혓바늘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자주 돋고 안구 건조증으로 눈이 항상 뻑뻑하게 붉게 충혈되어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분들에게 부추가 그토록 치명적인 독약이 되는 것일까요?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부추는 단순한 푸른 채소가 아니라 아주 맹렬하고 뜨거운 불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 극열의 식재료입니다. 음어화왕 체질이신 분들의 몸속은 이미 생명수 역할을 하는 물이 턱없이 부족하여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뜨거운 열기를 품은 부추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은 마치 펄펄 끓어올라 수분이 다 증발해버린 뜨거운 냄비에 차가운 물을 붓기는커녕 도리어 독한 휘발유를 드럼 통째로 콸콸 쏟아붓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끔찍한 자해, 행위입니다. 부추의 맹렬한 열기는 여러분의 몸속에 겨우 남아있던 한 줌의 귀한 진액, 즉 수분마저 깡그리 말려버립니다. 그 결과 몸속의 화기는 통제불능 상태로 폭발하여 위 점막을 불태우고 극심한 불면증을 유발하며 온몸의 염증 수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기력을 보충하겠다고 억지로 챙겨 먹은 부추가 오히려 내 몸의 생명수를 바닥내고 오장육부를 시커멓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위로 뻗쳐오른 열기 때문에 혈압이 치솟아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몸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입이 마르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심각하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력을 어떻게든 억지로 채워보겠다며 자식들이 비싸게 사다 준 부추즙이나 부추 액기스를 매일 아침 억지로 들이켜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맹목적인 건강식은 보약이 아니라 내 몸을 서서히 죽이는 가장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주변에 항상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입이 마르다고 불평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번쩍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스마트폰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을 그분들의 카카오톡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전달하신 그 영상, 공유 한 번이 잘못된 보양식으로 매일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소중한 지인의 건강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내 몸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나긴 건강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진심을 다해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식탁 위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가벼운 잔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소중한 생명줄인 위장과 신장을 철통같이 지켜내고 고통 없이 평온한 노후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추라는 평범하고 친숙한 식재료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리 없이 장기를 파괴하는 무서운 암살자가 될 수도 있는지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두 얼굴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텅 빈 기력을 보충하겠다며 무심코 먹었던 소고기와 부추의 불타는 만남이 여러분의 얇아진 위 점막을 가차없이 헐게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챙겨 먹은 멸치와 우유가 오히려 부추의 수산 성분을 만나 신장 필터를 뾰족한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며, 심지어 피를 맑게 하려던 노력이 혈전약과 끔찍하게 얽히면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서늘하고 뼈아픈 생명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절망의 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길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맹렬한 부추의 열기를 차분하게 식혀주며 텅 빈 다리 근육을 꽉꽉 채워주는 서늘한 돼지고기와의 만남, 구수한 된장의 독한 짠맛을 시원하게 밖으로 배출하여 꽉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지혜로운 조화, 그리고 맑고 깨끗한 달걀 단백질과 만나 헐어버린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기적 같은 치유의 과정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딱 30초만 남아있는 잔열로 볶아내는 그 작고 사소한 조리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거뜬히 늘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을 놓아 애타게 강조한 이 귀중한 내용들을 그저 머리로만 고개를 끄덕이며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직접 밥상에서 실천하는 만큼 온전히 내 생명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서부터 혹은 내일 아침 밥상에서부터 반찬의 구성을 지혜롭게 싹 바꿔보십시오. 부추를 멸치나 소고기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된장찌개에 불을 완전히 끈 뒤 생부추를 썰어 넣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열흘 뒤에 여러분의 탁한 소변색을 맑게 바꾸고, 한 달 뒤에 무거운 다리의 붓기를 가라앉히며 1년 뒤에는 끔찍한 병원 투석실 침대 대신 눈부신 산책로를 튼튼한 두 다리로 활기차게 걷게 하는 엄청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온하고 질병 없는 노년의 건강은 나 혼자서만 조용히 간직해야 할 이기적인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신장이 약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못 이루시거나 위장이 아파 매일 독한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번쩍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을 가족들의 단체 대화방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꼭 한 번씩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베푸신 그 가벼운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극적으로 발견한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고, 무서운 투석실로 향하던 늙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위장과 신장을 살리는 귀한 의학 정보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진심을 다해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생명수와 같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굳은 건강 다짐이나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큰 힘을 얻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병원 신세 지는 일 없이 매일매일 활기차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